대개 이제 사회복지법제로는 총론과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총론 같은 경우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5문제 정도 좀 여유 있게 냈고요. 3문제 정도 나온다면은 22문제는 강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포가 된다는 것도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법제로는 전략 영역인데 암기하셔야 합니다. 암기하셔야 점수가 나와요. 암기하지 않으시면 점수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출문제 강의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암기해 주셔야 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법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원에 대해서 성문법과 불문법 이런 것들이 있죠. 성문법과 불문법 이 문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자, 여기 보시면 헌법,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조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보이네요. 대통령령이라고 하죠. 조례나 규칙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뭔지 아시죠?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성문법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자, 불문법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불문법 3가지. 관습법, 판례, 조리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바로 불문법에 해당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으로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 맞습니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이 헌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위법한 조례라 그랬잖아요. 위법한 조례, 법이 위에 있고 조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법한 조례는 무효거든요. 위법한 조례는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험에 나왔던 지문. 자,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땅땅땅 해서 의결하잖아요. 자, 국회가 정합니다. 시행령은 이퀄 대통령령. 대통령령.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이 시행령입니다. 자, 그러면 시행규칙이란 게 있어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총리,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의 총리령과 각부 장관들이 발하는 명령인 부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례나 규칙입니다. 조례나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 제정된 자치에 관한 법규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조례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거고, 규칙은 지자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규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성문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자, 52번 문제는 헌법 34조 내용입니다. 헌법 34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항부터서 6항까지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습니까? 네, 1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대개 헌법 34조는 이 국가 단어가 나오죠. 국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나요? 네, 2항. 공무원 시험 문제지만 이 자리에 사용자가 나오면 안 돼요. 사용자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국가는 또 나오죠.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3항입니다. 이게 3항이고요. 자, 여기에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민간이 안 나온다 그랬어요. 민간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4번 지문이 잘못됐고 이게 바로 5항입니다. 5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6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항이 지금 빠져 있죠? 4항은 국가는 노인, 청소년 복지입니다. 노인과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과 청소년 복지 나오면 국가에 의한 그럼 이건 사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헌법 34조는 사회권적 기본권 조문 중에 하나.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헌법 34조라서 이걸 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권리구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되게 권리구제 문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5년 정도로 본다면 권리구제는 3번 정도 나옵니다. 잘 나오는 거죠. 상당히 잘 나오는 건데 첫 번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을 접근해야 됩니다. 가로놓기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두 군데 가로놓기. 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여기에 심사청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았죠? 잘 알아놓으시고, 자,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권리구제 조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하죠. 원래는. 자, 심사청구가 나왔습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요. 재심사청구, 재심사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재보험하고 이렇게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묶어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아니, 4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만 빼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묶어버려야 돼요. 건강보험만 빼고. 이 4가지는 1차가 심사청구고 그 다음에 2차가 재심사청구예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건강보험은 용어가 달라요. 건강보험은 1차가 이의신청이고 2차가 심판청구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지문 맞고요.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심사청구는 재심사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의신청 나왔고, 뒤에 보니까 심판청구 보이시죠, 여기? 네. 이의신청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 관할합니다.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셨죠? 네. 1차 권리구제 기관은요, 대개 공단이 공단. 사회보호로 말하면 공단이고, 그 다음에 2차, 거기에 불복했을 때 2차 같은 경우는 관장 부처로 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고용노동부 이런 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경우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가 행정심판을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을 가름하기 때문에 뭐 재심사에 불복하는 사람들이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유는요, 행정심판을 이 재심사가 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고용보험심사관이 하게 되고요.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아닙니다. 아주 좀 지엽적인 건데 이런 것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니까 고용보험심사위원회입니다. 특이한 녀석이거든요. 고용보험의 재심사 청구를 재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재심사위원회가 없어요. 심사위원회라 해요. 그 다음에 심사청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고용보험심사관이 하고요. 고용보험심사관이 심사청구를 담당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를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답노트입니다. 재심사청구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답은 5번입니다. 자, 53번 문제는 각 법령의 권리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회보험의 권리구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회보험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4번 들어갑니다. UN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국제법과 사회복지에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하나는 이거 UN 아동권리협약과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 이것을 두 가지를 출제했거든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두 문제를 출제해 드렸습니다. 여기 볼게요. 우리나라는 1990년에 이 협약에 서명합니다. 이 서명의 동의어가 가입이고요. 1991년에 비준을 합니다. 그래서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도가 다릅니다. 이렇게 두 개 알아놓으셔야 돼요. 두 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에 1990년에 서명 가입했구나. 그리고 비준을 받은 연도는 1991년이고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의 생존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이 규정되어 있다. 생존권만 맞습니다. 어떻게 외워요? 생보발참, 생보발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문화했다 이거죠. 시작.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대로 평등권 없고요. 자기결정권 없어요. 평등권, 자기결정권 이런 거 없네요. 자, 됐죠? 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차 원칙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개인차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개인차 원칙 하나 노트만 해놓으세요. 아동 이익이 최우선이다. 무차별 평등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동의 생존이나 발달을 보장하는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서 부모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아동과 부모의 최우선, 이익 최우선, 부모의 이익 최우선 이런 식으로 부모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협약 당사국은 자, 우리나라 협약 당사국이잖아요. 모든 아동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법적 구속력이라 하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 자,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고요.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합니다. 네,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아니라 모든이에요. 모든.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모든 아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이 아니라 모든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자, 틀린 거 답은 2번인데 제가 이제 팁을 좀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 이렇게 나오면 맞다. 이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서명하고 가입한 연도와 비준 연도가 다릅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총론의 마지막 문제는 이거예요.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1952년 여기에서는 9가지 급여가 나와요. 이 9가지 급여를 외우셔야 합니다. 9가지 급여. 이것을 통해 국가가 현대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이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는데 다음 중 이 조약에서 일거된 사회적 위험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먼저 9가지 급여의 암기법 들어가면 돼요. 유, 노, 제, 실, 패, 가, 출, 질, 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딱 끊어요. 유노제, 실패, 가출, 질의. 자,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다 사회적 위험과도 연관성이 있는 거라 첫 번째가 유족급여라고 하고요. 노령급여라고 하고요. 이것은 재해급여인데 업무상 재해급여가 돼요. 산재.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되고요. 폐질급여가 되고요. 가족급여가 되고 출산급여, 질병급여, 의료급여 이런 식으로 9가지 급여입니다. 유노제 실패, 가출질의, 유노제 실패, 가출질의 물론 앞에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 이거 외우셔야 되죠.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 그거 너무 길다 그러면 ILO만 해도 돼요. 국제노동기구는 꼭 나오니까. 그래서 ILO, 유노제 실패, 가출질의 이런 식으로 외우십시오. 자, 질병 있죠. 임신, 출산 있죠. 실업 있죠. 빈곤 없어요. 빈곤에 대한 부분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여기 안에 교육급여라는 게 있나요? 교육급여 없죠. 교육급여 없어요. 지금 보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자활급여 이런 거 없잖아요. 자활급여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런 것은 없구나. 이렇게 또 급여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총론의 5문제 끝났고요. 이제 강론 들어갑니다. 법제로는 강론을 잘 풀어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높습니다. 강론이 많이 나오니까. 자, 56번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사회보장 기본법령입니다.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첫 번째,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맞죠? 사회보장이 앞에 있으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이 돼요. 이 자리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제 문제는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야 돼요. 속지주의거든요, 외국인은. 자,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적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국외에 거주하는 이게 안 되죠. 우리나라 외국인 적용은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이지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시험장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고 있어요. 매년 공표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 최저생계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최저보장 수준 자리에 최저생계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선이 아니라 상대빈곤선을 적용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절대빈곤선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대빈곤선이 2015년 7월 달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저보장 수준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로 틀린 지 아시겠죠? 최저생계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최저보장 수준이 들어가야 된다. 최저보장 수준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답은 찾았어요.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주의거든요. 우리나라 급여 받으려면 원칙이 신청주의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